자, 요즘 디지털 금융세계 정말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죠. 한쪽에서는 모든 게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다른 한쪽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혼돈 속에서 어떻게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 거대한 흐름의 핵심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일단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15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2조 원에 가까운 돈인데 이게 대체 무슨 숫자일까요? 놀라지 마세요. 이게 바로 단 하루 9월 22일에 사라져버린 돈입니다. 정확히는 암호화폐 가격 상승에 베팅했던 소위 롱포지션들이 청산당한 금액이죠.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네, 맞습니다. 시장 입장에선 그야말로 최악의 하루를 보낸 셈이죠. 이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줬습니다. 바로 레버리지, 그러니까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특히 이렇게 민감한 시장에서는 한순간에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다는 걸 말이죠.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격동의 시장, 최근에 있었던 이 갑작스러운 움직임들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그 속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9월 22일 하루만 딱 놓고 봐도 지금 시장의 두 얼굴이 그대로 보입니다. 한쪽에서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코인들이 폭락하고 수많은 투자자들이 돈을 잃는 아비규환이 펼쳐졌죠. 중앙은행이 금리를 어떻게 할 거라는 소식 하나에 시장 전체가 휘청거렸으니까요. 근데 재미있는 건 바로 그 혼란의 와중에도 아노막스 같은 새로운 프로젝트들은 계속해서 대형 거래소에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파괴와 창조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 이게 바로 지금 시장의 진짜 모습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모두가 가격 폭락에만 정신이 팔려 있을 때 진짜 혁신을 이끄는 똑똑한 돈들은 과연 어디로 흘러가고 있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을 따라가다 보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 돈이 향한 곳,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시장이 혼란스러울수록 오히려 안정성을 내세운 이 디지털 자산에 어마어마한 관심과 자금이 쏠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디지털 달러를 찾아서요. 혹시 스테이블 코인이란 말이 좀 생소한 분들을 위해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름 그대로 안정적인 코인입니다. 가격이 하루에도 수십 %씩 롤러코스터를 타는 비트코인 같은 코인들과는 달라요. 미국 달러 같은 실제 자산의 가치를 1대1로 딱 묶어놔서 가격 변동이 거의 없는 디지털 화폐죠. 그러니까 거친 암호화폐라는 바다에서 일종의 안전한 닷 같은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런 안정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바로 이 숫자가 그걸 증명하죠. 6억 달러. 이게 2025년 단 한 해 동안 스테이블 코인 관련 스타트업에만 쏟아부어진 벤처 캐피탈 투자금입니다. 엄청난 자금이 이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죠. 이 돈이 그냥 쌓여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세상을 바꾸는 서비스들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플라즈마 원이라는 새로운 네오뱅크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스테이블 코인으로만 돌아갑니다. 특히 금융 인프라가 부족한 신흥시장 사람들에게 달러 기반의 쉬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업계 1위인 테더는 아예 미국 규제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고 학계에서도 관련 논문이 폭발적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업계 1위인 테더의 전략 변화를 보면 흐름이 더 명확해집니다. 기존의 USDT는 전 세계 어디서나 통용되는 글로벌 표준 같은 거였죠. 근데 이제 완전히 다른 미국 규제에 처음부터 딱 맞춰 설계된 USAT라는 새로운 코인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건 라이벌인 서클의 USDC를 견지하는 동시에 앞으로는 규제라는 틀 안에서 움직여야 한다는 걸 인정하는 아주 중요한 전략적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의 판이 커지니까 당연히 전 세계 정부와 중앙은행들이 가만히 보고만 있을 리가 없겠죠. 이제 관중석에 앉아있던 규제 당국이 직접 경기장으로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 주요국들의 움직임을 한번 보세요. 다들 약속이라도 한 듯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칙을 만들고 있어요. 미국은 소비자 보호와 돈 세탁 방지에 집중하고 유럽연합은 하나의 코인이 여러 나라에서 발행될 때 생길 수 있는 위험을 막으려고 하죠. 심지어 영국은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양 자치를 제한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중국은 홍콩을 통해 실물 자산을 토큰화하는 걸 꽉 잡으려고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더 이상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는 거죠. 디지털 자산에 대한 글로벌 표준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이게 단순히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하는 식의 규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바로 통합이에요. 기존 금융 시스템 안으로 이 기술을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라는 거죠. 스위스 은행들의 한 이 실험을 보면 딱 감이 옵니다. 자, 과정이 이래요. UBS 같은 진짜 거대 은행이 고객 예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걸 블록체인 위에서 쓸 수 있는 토큰으로 바꿔버려요. 그리고 그 토큰으로 실제 결제를 순식간에 성공시킵니다. 이게 정말 역사적인 순간인 게 블록체인이 그냥 투기 수단이 아니라 진짜 은행들의 결제 시스템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걸 눈앞에서 증명해 보인 거거든요.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한번 쭉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장은 흔들리고, 스테이블 코인은 떠오르고, 규제는 들이닥치고, 이 세 가지 거대한 힘이 부딪히면서 과연 어떤 미래를 만들어내고 있을까요? 딱 네 가지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시장이 이제 한탕을 노리는 투기판에서 벗어나 진짜 쓸모를 찾는 성숙한 단계로 가고 있다는 것. 둘째,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단순한 거래용 코인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금융 시스템의 기초가 되기 위한 전쟁터가 됐다는 점. 셋째, 무법지대 시절은 끝났습니다. 규제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 전통 금융과 디지털 자산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서로 융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현재 디지털 금융이 처한 이 상황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경주는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혁신의 속도가 규제의 틀을 앞질러 나갈 것인가? 아니면 규제가 디지털 화폐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인가? 정말 흥미진진한 싸움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의 은행만큼이나 강력한 힘을 갖게 된다면 그 새로운 돈의 규칙은 과연 누가 써야 할까요? 이건 단순히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의 금융과 권력이 어떻게 재편될 것인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일 겁니다.